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작은 원룸 안에는 고요가 먼저 자리 잡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흐린 빛이 바닥에 얇게 퍼지고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의 윤곽이 천천히 드러난다. 이 공간에는 많은 것이 없다.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오래 사용한 컵 몇 개가 전부다. 그러나 이 단순한 풍경에 이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한때 이 방은 불안으로 채워져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물건은 계속 늘어났다. 옷장은 늘 가득 찼고 서랍은 끝없이 무언가를 삼켜왔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웠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따라다녔다. 혼자 사는 삶에서 이 불안은 더욱 선명해진다. 선택의 책임도 실패의 결과도 모두 혼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준비가 삶을 지탱하기보다 짓누르고 있다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질문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정말 불안해서 많이 가진 것인지, 아니면 많이 가지려 했기 때문에 불안해진 것인지. 텅 비어 보이는 지금의 이 공간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 고요 속에서 적게 가질수록 불안이 줄어든다는 역설은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고요는 쉽게 깨진다. 휴대전화 화면에 쌓이는 알림,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이미지들이 쉼없이 시야를 채운다. 원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미 과잉의 흐름 안에 들어선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은 일상이 된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돌아온 방 안은 잠시 멈출 수 있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쌓인 물건들은 또 다른 소음을 만들어낸다. 책상 위에 남아있는 잡동사니,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은 오늘 하루의 피로를 다시 불러낸다. 쉬기 위해 돌아왔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붙잡힌다. 한국 사회에서 과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다. 편리함을 위한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소비는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 된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는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피로를 나눌 틈이 없다.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고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 모든 잔여물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게 쌓인 피로는 어느 순간 불안으로 모습을 바꾼다.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빠진다. 이 불안은 외부의 위협보다 일상 속 과잉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묻기 시작한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줄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대체로 조용하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보다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온다. 옷장은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가진 물건을 또 사려다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이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는 이 망설임이 더욱 또렷하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굳이 유지하고 있는가로. 줄이기 시작한 행동은 아주 작다. 한동안 입지 않은 옷 한 벌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 선택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시험에 가깝다. 정말 없어도 괜찮은지, 다시 필요해지지는 않을지 스스로를 지켜본다. 예상과 달리 큰 불편은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공간에 생긴 작은 여백이 눈에 들어온다. 그 여백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줄이는 과정에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불안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필요 이상의 것을 붙잡고 있던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해왔지만 어쩌면 준비가 불안을 키워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줄이는 선택이 그 흐름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삶이 무거워진다는 감각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다. 처음에는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었다.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더 안정적으로 버티기 위해 하나씩 더해진 것들이 어느새 일상의 구조를 바꾼다. 원룸 안에서 물건들은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시간을 요구한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언제 정리해야 할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신경을 쓰게 만든다. 선택의 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쉬지 못한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사소한 결정들이 하루를 조각낸다. 사람들은 종종 이 피로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한다. 더 계획적이지 못해서,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 이 무게는 개인의 성향보다 환경의 문제에 가깝다. 감당해야 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진다. 한국 사회에서 소유는 여전히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갖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 준비해두면 불안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간다. 물건은 불안을 막아주기보다 관리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질문은 다시 바뀐다. 더 갖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삶을 무겁게 만드는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줄이는 선택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튼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이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좁은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자 구조가 되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든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계산하는 일부터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는 문제까지 삶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 구조 속에서 소비는 종종 불안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작은 물건 하나를 들이는 행위는 잠시나마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방 안에서 쌓인 물건들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책임으로 남는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 끝에서 방 안의 혼잡함은 다시 불안을 불러온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더 잘 버티기 위해 쌓는 대신 숨쉬기 위해 비우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한다. 미니멀 라이프는 이들에게 유행이 아니라 현실적인 적응 방식이 된다. 1인 가구의 삶에서 줄이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시도다. 이 선택은 사회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지만 개인의 일상에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삶을 이끈다. 미니멀 라이프의 실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 화려한 변화도, 극적인 결단도 없다. 다만 일상이 조금씩 다른 결로 흘러간다. 원룸 안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남아있고 그 물건들은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순서대로 몸이 움직인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지만 선택에 망설임이 없다. 주방에는 자주 쓰는 도구만 남아있어 꺼내고 치우는 동작이 자연스럽다. 하루의 루틴은 단순해지고 그만큼 에너지는 덜 소모된다. 소비 습관도 달라진다. 무엇을 살 것인지보다 지금의 삶에 정말 필요한지가 먼저 떠오른다. 사지 않는 선택은 결핍이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진다. 혼자 사는 삶에서 이 안정감은 특히 중요하다.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방 안이 단순해질수록 시선은 분산되지 않고 생각은 한 곳에 머문다. 이 고요함은 때로 낯설지만 점차 익숙해진다.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해야 할 것들을 줄여 하루가 스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렇게 단순해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느낀다. 삶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가벼움이 불안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줄인 이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든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공간이다. 바닥이 보이고 벽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물건들에 가려 지나쳤던 빛과 그림자가 방 안에 머문다. 이 변화는 곧 시간의 감각으로 이어진다. 정리와 관리에 쓰이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하루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은 처음에는 어색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춰 서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멈춤은 쉼으로 바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락되면서 감정도 천천히 가라앉는다. 이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던 순간들이 줄어들고 생각은 현재에 머문다. 고요함은 여전히 불안을 동반하지만 그 불안은 더 이상 삶을 압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한다.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미니멀 라이프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오래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 환경 속에서 불안은 점점 자리를 잃고 삶은 다시 자신의 속도를 되찾는다. 적게 가진 지금의 일상은 더 이상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균형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 균형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하루를 지탱하고 있다. 밤이 깊어지면 방 안의 고요는 낮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불을 줄이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자신의 숨소리가 또렷해진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은 불안을 키우는 순간이었다. 해야 할 일, 부족한 것,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머릿속을 채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줄어든 공간은 생각을 과도하게 확장시키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남아있는 방 안에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경계를 갖는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번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다는 감각이 충분한 기준이 된다.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태도에 가깝다. 더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은 자신을 신뢰하는 감각으로 이어진다. 그 신뢰는 외부의 기준보다 오래 남는다. 이 다큐가 끝난 뒤에도 질문은 남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 불안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는지,
적게 가진 이 방처럼 삶도 꼭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지 고요 속에서 떠오른 이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이미 이전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방을 바라본다. 여전히 작은 원룸이고 여전히 혼자 사는 삶이다. 달라진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다. 한때는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껴졌던 여백이 이제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 적게 가진다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한 신뢰였다. 더 쌓지 않아도 괜찮고 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은 불안을 밀어내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된다. 한국 사회가 요구해온 속도와 기준 속에서 이 선택은 여전히 낯설다. 그러나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낯섦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필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미니멀 라이프는 모두에게 같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스스로 정하도록 맡긴다. 이 다큐가 남기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여지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가능성.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반드시 더 많은 준비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 고요한 방 안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화면 밖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이미 조금 가벼워졌을지 모른다. 이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니멀 라이프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조정되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고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필요해지는 것들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왜 선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감각이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진다. 예전에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를 더 쥐려 했다면 이제는 불안을 느낀 채로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게 된다. 고요한 공간은 그 연습을 가능하게 만든다. 비워진 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여유가 되고 여유는 생각할 시간을 남긴다. 이 다큐가 끝난 뒤에도 삶은 다시 바빠질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속에서 잠시 멈춰 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방안을 떠올려도 좋겠다. 꼭 필요한 것만 남아있던 그 공간처럼 삶에도 여백을 허락할 수 있는지. 적게 가진다는 선택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해줄 수는 있는지. 그 질문을 마음속에 남긴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살아있는 한 삶은 이미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용히 다시 만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